이 중 가장 중요한 궁합은 무엇인가요? 최고 중요한 궁합은 바로 나 자신이고요. 내 배우자요. 그리고 서로 맞추는 게 최고 중요한 궁합이에요. 이것만 맞출 줄만 알면 다른 궁합 안 맞아도 돼요. 내가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맡은 바 의무를 다하면 이 모든 궁합을 안 맞춰도 돼요. 그러나 인간인지라 이걸 얼마나 가겠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처녀총각이 만날 때는 손잡을 때 설레었고 끌어안을 때 설레었죠. 잠자리 할 때 설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옆에만 있어도 막 짜증나요. 옆에만 있어도 막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처녀총각 때는 막 코 고를 때 그 소리가 막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막 이게 냄새도 나요. 막 피부병도 나고 막 화장 안 한 얼굴 있죠. 완전히 쌩얼을 보는 순간 와 깨는겨.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드라큘라 이 얼굴 있죠. 해주고 와 하니까 여자가 아 그만해 이러는겨.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여주고 깜짝 놀래고 아 이러는겨. 쌩얼이라. 이해 가시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꼴값 한다. 이런 것처럼 서로 간에 맞춰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못생겨도 이쁜 구석을 찾으면 돼요.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찾고 그 다음에 서로 해대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내 부모 잘 봉양하면 돼요. 내 부모를 안 모셔 이지랄하면은 막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제사 안 지내 하면 막 정내미가 뚝 떨어져. 그 다음에 딱 명절 때 가면 니들 집에서는 갔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안 가? 친정. 여자는 친정 가는 거 아니요. 3일간. 아셔요? 명절 때 3일간 가는 게 아니요. 3일 지난 다음에 가는겨.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지. 제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겨. 원래. 요새 봐요. 명절 제사 다 끝나면 며느리들 자기네들 친정 가야 된다고 바로 싸갖고 바로 가죠. 저도 그래요. 저는 2집 살림하자뇨. 왜냐면 저희 친엄마도 있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저는 저희 엄니한테 가야 되니까 저희 친정한테는 안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요. 수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럼 제사 지내면 빨리 가야지 안 맥힐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기 한 건 있어도 그렇지 아니할 때는 절대적으로 여자들 3일간 친정 가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이해 가셨어요? 친정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이게 남자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5천년 역사의 교훈이고 지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로부터 똥습관하고 친정은 멀수록 좋다. 이해 가셨죠? 나중에 본인들이 어머니 되니까 어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보통 나랑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왼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이게 바로 왼수끼리 결혼한다는 게. 그러니까 똑바르고 올바른 사람하고 결혼할 때 하고. 죄송하지만 두 분이 같이 나와주세요. 첫째가 왼수끼리 왜 결혼할까요? 왼수요. 왼수를 볼 때는 관상학으로 보는 거예요. 꼬장꼬장하고 잔소리를 이빠이 해야지 속이 편해져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화 제대로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피부가 빨갛잖아요. 피부가 빨간 거 못 풀었다는 증거요. 네, 못 푸른겨. 100% 못 풀었시오. 피부가 빨가면 저 도망가자뇨. 저분도. 근데 피부가 누렇고 정상 나오면 풀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환장하죠. 저 패고 싶죠? 예. 네.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짜 저 패면 안 되고. 네. 저 패고 싶죠?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왜냐면 이분은 원래부터 바보 온달이라 답답한겨. 자기 고지식한 대로 가야 되니까. 남한테는 잘해요. 내 거한테는 못하고. 이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게 이게. 특히 부부관계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남한테 못해요. 그리고 남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 거한테 못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이게 궁합법이라는 겨. 그럼 왼수가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왼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세상엔 살 수가 없어요. 조물주가 골 때려요 이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똑같은 성격끼리 결혼했다고 가정을 해요. 옳고 그름 명확한 자, 뚜렷하고 명확한 자가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서로 합을 이룰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감정 싸움 들어가면 이판사판이요. 끝장을 보는겨. 창과 창이 막 찔러버리는겨 서로. 그래서 똑같은 성격끼리 못 살아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은 살아요. 똑같은 성격끼리. 왠지 알아요? 같이 게으른겨. 곰은 같이 굴르는겨. 곰 굴러간다. 같이. 근데 여우는 절대로 같이 안 굴러요. 아셔요? 그래서 음끼리는 굴를 수 있지만 양끼리는 절대 못 굴러요. 그리고 양끼리는 너무 이 주제가 많아요. 맨날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요. 맨날 잡생각을 막 빠바바바박 하고 아둔하고 답답한 걸 참지를 못해 이 엄청난 사람이. 그런데 이 곰은 참어요. 네, 엄청 잘 참어요. 그래서 곰끼리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판다나 이렇게 곰끼리 있으면 등 해갖고 이러지요. 참는다는 겨. 근데 여우끼리 있으면 캥캥캥 하고 이게 여우 소리요. 캥캥캥 하고서 서로 막 굴르고 물어 뜯어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지 잘나서 싸우는 겨. 여우는 지 잘나서 싸우고 곰은 아둔해서 안 싸우는 겨. 꼭 동물의 왕국 꼭 보셔요. 싸울 때 보지 말고. 아셨죠?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궁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런데 이런 궁합법을 모르니까 궁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궁합 보러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갖고 재수 더럽게 없게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서로 맞추라고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정확한 궁합법이에요. 궁합이 좋아도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첫째, 궁합이 완전히 퍼펙트요. 이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부부는 이혼할 근덕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할 사유를 딱 확인해 봤더니 딱 나온 게 자식이요. 부부는 좋았는데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재수 더럽게 없는 자식을 태어난 게요. 이때 바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식 부모 간에 궁합이 좋은데 시부모하고 궁합이 안 좋을 때, 또 장인 장모하고 궁합이 안 좋을 때 또 이혼을 하더라고요. 입방아를 안 찌면 돼요. 그런데 시부모가 입방아 찌고 장인 장모가 입방아를 찌는겨. 그리고 이혼한 집은 꼭 똑같이 이혼하는겨. 꼬셔요 그것들이. 나도 이혼했으니까 넌 행복하면 안 돼 해갖고 꼬시는겨 서로. 아 그럴 바에 뭐하러 살아.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살아 이러는겨. 그럼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행해서 이혼을 하는겨. 그 다음에 요새 있잖요. 더 재밌는 게 이혼을 쉽게 하게끔 만들었잖요. 뭐 인권 지랄들 하고 있네. 부부에 무슨 인권이 있슈? 부부간이 뭐 몇 촌이요? 1촌이요? 2촌이요? 3촌이요? 무촌이요? 0촌. 0촌은 바로 인권이 없는겨. 왜? 서로 맞춰나가는 화합이기 때문에 그런겨. 화합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없는겨. 근데 정부에서 자체가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이혼을 쉽게 하라고.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보면 시부모나 장인 장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이혼을 했으면 그 자식도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항시 명심 또 명심하시는 게 결혼할 때 꼭 그 집안이 이혼 집안인가 아닌가를 명심 또 명심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시 자식 태어날 때도 복댕이 만나세요. 그럼 절대 이혼 안 해요. 그 복댕이 때문에. 만약 복댕이가 막 하버드 가고 막 복댕이가 서울대 가고 복댕이가 승승장구해 가고 막 승진하고 막 올라가는 겨. 이혼하겠시요? 안 하겠시요? 이혼하면 안 돼요. 자랑을 못 하자니요. 아, 내 자식이 하버드대 갔어. 내 자식이 서울대 갔어. 내 자식이 막 판검사가 됐어. 아, 내 자식이 외국관 됐어. 내 자식이 막 장관 됐어. 근데 나는 이혼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는 겨.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할게요? 우리 새엄마유 이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혼하면 안 되고 이혼한 가정에선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한 집안에선 제발 부탁인데요. 내 형제들 이혼 안 하고 살면 니 참고 살아. 이혼해보니까 재수 더럽게 없어. 이혼해보니까 나 힘들어. 아니 재수 없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놈이 그놈이야. 아시죠? 이혼하고 재혼해봤자 그놈이 그놈이요.
그 남자 복 없고 여자 복 없는 사람들이 똑같것이요, 안 똑같것이요? 똑같아요. 안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궁합을 봐야지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나 맞추라고 할 때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싸움 없이 잘 사는겨. 그래야지만 그게 가장 완벽한 궁합이라고 봐요. 예. 궁합이 안 좋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하여튼 재수 드럽게 없는 궁합이 있었어요. 사사사사, 상문상문, 조객조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잘 살더라고요. 서로 양보하는 겨.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앞서 나가는 생각으로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를 충실하게 하는 겨. 그리고 새로운 분란적인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분란적인 새로운 일을 안 만드니까 집안은 항상 편한 거예요. 자식도 거기에서 성장하는 자식은 교육이 잘 돼서 편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 되지만 합리적이고 올바른 집안일수록 자식도 올바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화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부모의 도움으로, 형제의 도움으로 부모들이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이혼 못하게.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야 그러면 살지 마, 이혼해, 이지라라는 부모도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자식이 힘들어도 네가 선택한 길이고 끝까지 가봐라. 네 자식을 위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지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끝까지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집안 귀신이 되어라.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는 아무리 궁합이 안 좋아도 궁합이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맞출 확률은 1%요. 아주 드물고 제가 궁합을 1000명을 봤을 때 딱 1명 봤어요. 그렇게 궁합이 안 맞는데도 잘 사는 사람은. 참 재밌더라고요, 이거. 첫째, 가장 기본이 남자들은 여자들 얼굴 빨갛게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여자 얼굴이 빨가면 그건 남자가 부실해서 그래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항시 뽀얗게 만들어주세요. 여자 얼굴을. 어떻게 만들까요? 부부관계 잘하면 뽀얘져요. 이해 가시겠죠? 왜냐면은 제가 항시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부부관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진짜 뽀얘져요. 갱년기가 결국은 부부관계 안 해서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굴 빨간 사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얼굴 빨간 사람은 부부관계를 안 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맨날 갖는데도 빨가면 그거 왜 그래요?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남자가 빨개진 건 지 화 때문에 그래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려요. 예,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자식과 부모의 조합도 있나요? 예, 제가 항시 애를 낳을 때요, 항시 몇 년도에 나세요, 몇 년도에 나세요는 그게 바로 자식궁합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낳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자식이 궁합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나온 것은 60년 대운 대복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상문살이나 조객살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자식은 내가 그때 죽는 연도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나는 피를 받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내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이 자식은 평생을 나를 죽여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자식이 나를 엄청나게 속삭인다면 이게 상문이나 조객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시 궁합을 볼 때 이 자식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다 나와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 가족 궁합을 봐주세요 하면 궁합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족보를 만들거든요. 원래 신들은 족보를 갖고 있어요. 내 족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족보. 이거 세상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요걸 통해서 그 연, 월, 일, 시를 다 해서 여기에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확인하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족보는 제가 사주 저한테 보신 분들 있죠. 거기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족보고 이게 바로 궁합족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자식이 나를 죽이는 자식이면 그 자식은 바로 내가 죽을 때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생명을 살렸으니까 이 60평생을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때는 궁합적인 것을 무시하고 내 자식들한테 올바른 것만 보여주세요.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집안, 모든 걸 다 올바르게. 그리고 효가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바로 효를 직접 실천하세요. 항시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마라. 유교의 효가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마라.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그 시간만치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부모에게 근심을 안 주는 게 최고의 효다. 이해 가셨죠? 그랬을 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안 맞는 경우가 1%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족 교육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 여자들은 남편을 잘 맞춰주세요. 그걸로만도 자식들이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적인 게 돼요. 이해 가셨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원래 저는 신이라 저는 행복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가장 후회했던 건 이혼했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내 품에 끼고 못 살은 그 죄가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후회스러운 게, 내가 힘이 팔팔할 때는 안 후회스럽다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되니까 그제서야 큰아들을 찾는 게. 제가 재산이 받은 게 뭐가 있슈? 뭘 받았다고? 준다는 거 제가 안 받았슈. 왜? 빚질까봐. 저 빚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부모한테도 빚진 게 없슈. 제 아버지가 돈 준다는 것도 싫다고 그랬슈. 왜? 인연 끊어버릴 건데 왜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받으면 제가 또 자식 간에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비자금이라고 600만 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제 아버지하고 인연 딱 끊을 때 그 통장은 형한테 줬시오. 아버지한테 얘기했시오. 형한테 줬시오. 그거 저 돈 받은 거 없시오. 이렇게 무서워요 저희가. 그러니까 빚진 게 없다는 거죠. 빚진 게 없을수록 세상 사는 게 편하지만 고리를 안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빚 잘 안 져요. 신도들이 지면 짓지. 이해 가셨어요? 바로 궁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싸하게 가려면 저와 같은 신이 아닐 때는 부모하고 고리를 안 끊어지는 고리를 만드세요. 내 배우자하고도 안 끊어지는 고리를 만드세요. 이해 가셨죠? 비록 지랄은 해도 끊어지면 안 되는 고리. 그런데 끊을 수 있는 고리를 갖게 되면 내 마음대로 채우고 풀고 내 마음대로 치고 풀고 이런 고리를 갖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아셔야 되지만 일반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고리 안 끊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모든 거 배우게 되면 가장 무서운 거 잊지 마세요. 배반 땡길 때 다 제거해버려요. 제 10년 제자가 뒤통수 때릴 때 최고 무서워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왜? 기를 다 제거한다는 거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 건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 받은 거 심지어는 귀신 띈 것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귀신 띈 사람한테는 그 귀신의 100배를 줄 거거든요. 아니 저는 원래 그렇게 나가요. 왜냐하면 이 쉬운 예로 야마가 팽 돌면 이 신들은 배는 게 없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좋은 고리를 항시 만드세요. 그러면 부모 궁합, 형제 궁합, 그 다음에 자식 궁합, 배우자 궁합이 좋아져요. 이해 가시겠죠? 항시 무초는 1대1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인권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소수적인 것은 좋은데 다수적인 부분에서 나중에는 인권이 들어가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건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가 며느리한테 지랄했더니 인권모독죄로 고발한대요. 가능하죠? 이게 법이요. 어떻게 부모가 그 며느리한테 지랄했다고 인권모독죄로 고발을 해요? 안 그래요? 이게 한심하죠.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절대 가족법은 능가하면 안 돼요. 어떤 법보다도. 가족은